자, 학생 여러분, 이번 주는 제 13장 면적, 최적, 면최적 측량에 대해서 학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개요에 대해서 확인을 해 보도록 할게요. 면적 잘 아시다시피 우리가 면적은 영어로 에어리어라고 그러죠. 에어리어. 그다음 최적은 볼륨이라고 그래서 영어로는 에어리어 서베잉, 볼륨 서베잉이라고도 부르고 있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 표면 상도 그렇고 대부분의 이제 그 토지나 어떤 형태가 생겨 있는 모양들의 양상들이 곡면으로 좀 많이 되어 있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토지와 같은 경우에 불규칙한 곡선의 형태인 곡면으로 이게 형성이 되어 있는 경우에는 어떤 토지의 경계선을 만든다 할 때 직선으로만 이렇게 표현해서 명확하게 구획을 할 수 있는 경우가 흔치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들 때문에 면적을 계산하거나 또는 볼륨을 계산하는 최적을 계산하는 경우에 어떠한 주어진 조건이 따르게 되면 여기에 따라서 어떠한 가장 정확하게 최적의 방법들을 적절하게 찾아서 그 방법들을 적용할 필요가 있다. 그런 내용들을 확인해 보기 위한 챕터가 면적 최적 측량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보통 이렇게 어떠한 토지들 같은 경우에는 그 토지에 둘러싸여 있는 경계선의 면적을 측정하고자 할 땐 이 토지라는 거는 개인이나 국가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래서 이러한 땅의 면적은 그 소유권들을 확실하게 보장하기 위해서 땅의 경계 등이나 이런 부분들을 측량하는 걸 지적 측량이라고 보통 이야기를 하는데, 이런 지적 측량과 같이 어떤 토지 소유권을 표시하는 데 필요한 토지의 크기를 제공할 때 필요한 부분이 이러한 최적 면적 측량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 반대로 최적이라는 건 이제 볼륨이잖아요. 그래서 어떠한 저수지를 또는 댐을 건설하고자 할 때 그때 저수하고자 하는 용량이 얼마나 되는지, 앞 챕터였던 지형 측량에서 배웠던 이런 댐을 건설하거나 할 때 지형의 기복에 의해서 가둬둘 수 있는 물의 크기가 얼마인지 이런 부분들을 계산하고자 할 때 볼륨을 계산해야 되겠죠. 또 마찬가지로 뭐 도로를 건설한다 그럴 때 산지로 구성되어 있거나 구릉지로 구성되어 있는 지형에 도로라고 하는 새로운 인공 시설이 들어서는 거잖아요. 그럴 때 이제 도로의 경사에 맞춰서 흙이 더 쌓여 있거나 흙이 또 모자르는 곳은 흙을 채워주고 흙을 깎아줘야 되는 이런 작업들이 필요하게 될 텐데, 이런 일련의 작업들을 하기 위한 토목공사에 있어서 흙을 깎고 쌓는 이제 성토와 절토라고 한다고 그랬죠. 이 성토와 절토라고 하는 이 토공량과 관련된 토공량의 계산을 위한, 이거를 다 합쳐서 토공량이라 이야기를 할 텐데요. 토목공사에 필요로 하는 흙을 절취하거나 또는 흙을 쌓아야 되는 그런 크기들을 계산하고자 할 때 볼륨을 또 계산해야 되기 때문에요. 거기와 연관이 있는 최적 측량 파트들을 이 면최적에서 다루게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일반적으로 이제 우리가 토지라고 하는 부분들을 면적을 측정하고자 할 때는요, 실제로 우리는 지형에 이렇게 높낮이 기복들이 있잖아요. 낮은 데도 있고 높은 데도 있고, 이런 기복이 있을 때 여기에서 잰 면적, 여기서 잰 면적 똑같은 크기라고 해도 이 지구를 보면은 이렇게 지구의 동그란 지구의 형태들을 봤을 때 높이가 동일한 면이면 괜찮지만 실제로는 지구가 이렇게 위에 뭐 에베레스트 산도 있고 해구도 있고 뭐 그렇잖아요. 삐뚤빼뚤하게 생겼죠. 여기에서 100평의 면적이나 이 아래에서 100평의 면적이라는 게 실질적으로는 지형의 고도에 따라서 그 면적의 크기가 차이가 발생이 되기 때문에 어떠한 기준이 되는 수평면 위로 투영하여서 그 투영된 면적을 보통 토지의 면적으로 계산하는 게 이론적으로는 합리적이고 타당한 이야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으로 투영을 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는 그냥 눈에 보이는 면적상의 그 경계상의 면적만 측정을 해서 하지 일정한 기준이 되는 수평면상으로 투영하여서 면적을 산출하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토지가 또 계산을 하고자 할 때 내가 이렇게 경사가 져 있는 지역의 면적을 계산하면
얘가 수평면상에서의 면적이나 경사면에서의 면적의 차이가 서로 생기겠죠. 틀리겠죠. 그죠? 그래서 토지가 이렇게 경사가 되어 있을 때는 이렇게 어떤 산이 있으면 이만큼의 면적이 있을 때 이 면적과 어떤 기준이 되는 면적상에서 이의 면적이 투영되었을 때 면적이 서로 동일하지가 않게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어떤 토지에 경사가 있을 때에도 그 경사면상의 면적을 구하는 것이 아닌 게 원칙입니다. 원칙인데요. 근데 이제 예외 사항들이 좀 있는 게 보면 토목공사를 할 때 경사면을 보호하는, 예를 들어서 이렇게 그냥 황량한 산이 있는데 이런 산에다가 내가 이런 산을 깎아서 이렇게 깎아갖고 도로를 만들고 싶어요. 도로를 건설하고자 하면 이 흙이 없어져야 되겠죠. 이 흙이 없어진 것만큼 이 비탈면을 따라서 경사가 발생이 되잖아요. 그죠? 경사 때문에 여기서 흙이 누르는 압력들이 발생이 돼서 무너질 수가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보호해주기 위해서 우리가 급경사 같은 경우에는 뭐 사면 보호공사라고 그래갖고 콘크리트 같은 거나 파일 같은 걸 박아갖고 압력을 가해가지고 그런 보호를 하기도 하고요. 또는 식생, 잔디 같은 거 뿌려가지고 보호를 하기도 하는데요. 요런 거 할 때는 이 사면상에서의, 예를 들어서 경사면상에서의 면적 크기가 알아야지 거기를 덮어야 될 콘크리트의 크기가 얼마인지 또는 잔디 양이 얼마인지를 계산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 또는 어떠한 건설 시설물들을 만들고자 할 때 시설물이 반듯하게 직선의 형태들로 되어 있거나 정방형 형태로 되어 있는 게 아니라 경사면을 가지거나 어떤 기울기를 가지게 되는 면들이 있을 때, 그럴 때 이제 건설할 때 거푸집의 크기 이런 것들을 계산하는 특수한 경우에는 이 수량 산출을 할 때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경사상의 면적을 고려할 경우도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정도는 이제 상식선에서 한번 이해를 하시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그래서 이제 면적을 먼저 볼 건데요. 면적을 측정하는 방법, 즉 면적을 계산하는 방법은요, 크게 두 가지로 구분을 한다. 뭐로 돼 있어요? 직접 잰다, 아니면 간접적으로 잰다라고 돼 있죠. 직접, 간접. 오래 되어 있는데, 직접 측정하는 방법은 이 수치적으로 계산하는 방법이다, 수치 계산법이라도 불러요. 반면에 간접 측정법은 도형에 의해서 얻어내는 방법이라서 도형 측정법이라고 한다 라고 되어 있는데, 먼저 직접 측정법이라는 건 여러 프린트물은 없으니까 좀 약간 살짝 적어 놓으시면 될 것 같아요. 뭐 기본적인 내용이긴 하지만 일단은 내가 대상이 되는 면적을 측정해야 되는 지역에 현지에 가서 각이든 거리든 이런 관측한 관측값들이 있죠. 이런 측정치로서 직접 면적을 산출하는 방법을 직접 측정법이라 한다. 뭐 삼각형의 면적을 계산한다 그러면 이렇게 밑변, 길이를 알고 높이를 알고 있으면, 그죠? 밑변 곱하기 높이 나누기 2 이런 식으로 해서 삼각형법으로 풀기도 하고요. 다각형의 면적이 돼 있으면 다각형을 이렇게 면적을 분할을 해서 뭐 사다리꼴의 형태와 삼각형의 형태들을 각각 계산해서 더해서 다각형의 넓이를 구하기도 하고, 또 우리가 트래버스 같은 경우에 배횡거라는 거 배웠었죠. 배횡거에 의해서 면적을 계산하는 방법들이 있고, 또 각각의 트래버스에서 배웠지만 트래버스 측량할 때 이렇게 각각의 경계점에 좌표가 주어져 있을 때 이 좌표들을 이용해서 계산하는 방법도 있었고요. 또 시험에 잘 나오는 지거라는 방법, 어떤 기준이 되는 선을 하나 그려놓고요. 선을 그려놓고 예를 들어서 이렇게 불규칙한 경계로 되어 있는 토지가 있다고 예를 들면 이거를 중앙선을 따라서 기준선을 만들어 놓고요. 보통은 일정한 간격을 두고 구획을 분할을 해서 이 기준선에서부터 불규칙한 지형의 끝자까지의 거리를 측정을 하는 거죠. 거리를 최단거리를 재겠으면 직각으로 재면 되겠죠. 그죠? 이 직각으로 측정을 해서 요 도형 자체를 내가 뭐 사다리꼴을 만들어서 계산한다든지 또는 이 포물선을 이용을 해서 계산한다든지 등등의 방법을 적용하는데, 요것들을 지거라는 방법이라고 합니다. 지거. 영어로는 오프셋이라고 하고요.
자, 간접으로 측정하는 방법에는요, 도형을 이용한다. 그래서 도면을 제작해서 도면에서 면적을 측정하는 방법. 보통 우리가 지구에 이제 우리가 지도라는 걸 제작을 하잖아요. 지도를 제작을 했을 때 이 지도상에서 면적을 추출해낼 수가 있는데요. 이 면적을 추출해낼 때 보면은 지금 왼쪽에 보이는 그림에서처럼 투명한 방안지 같은 거, 우리 기름 종이 같이 투명한 거에 이렇게 방안지에 모는 종이처럼 되어 있는 종이를 놓고 지도상에서 뭐 예를 들어 이렇게 지도가 있고요. 지도가 있고 이렇게도 면적에 대한 부분들이 있을 때 이렇게 투명한 방안지를 놓고 방안지 안에 이게 채워져 있는 눈금이 몇 개인지 개수를 계략적으로 재어서 측정을 해서 실질적인 면적을 뽑아내는 방법, 그게 이제 투사지법이라고도 하고요. 또는 이 특정한 면적을요 어떤 장치를 이용하는 거죠. 이렇게 그림의 중앙에 보이는 그림과 우측에 보이는 것처럼 구적기라 불리는 장비, 이렇게 구적기라 불리는 장비나 또 영어로는 플래니미터, 독일어로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런 장치를 이용을 해서 이 지형도상의 경계에 이 장치를 거치해서 쭉 돌려가지고 요즘에 디지털로 계산돼서 나올 수 있게끔 하거든요. 그렇게 이용하는 방법. 이런 방법들은 실제로 직접적으로 거리나 각을 측정하지는 않잖아요. 지도라는 도형 이제 이미 만들어져 있는 측량 성과물들을 이용을 해서 어떤 면적을 측정하는 방법. 요거를 간접 측정법이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직접 측정 방법을 보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현지에서 관측한 결과로부터 직접 면적을 산출하거나 도면에서 거리와 각도를 측정을 해서 경계선상의 좌표를 구해서 면적을 산출해내는 방법이라고도 얘기하는데요. 보통 이제 우리가 잠깐만 옆에 프린터머리 빈 데 있으면 좀 적어 보세요. 지금까지 배웠던 내용도 조금 간단히 정리를 하면 면적을 측정한다는 거는 어떤 토지의 이 경계가 직선인 경계가 있을 거고요. 또 울퉁불퉁한 곡선의 형태들로 띄워져 있는 곡선의 경계가 있을 겁니다. 자, 이런 직선의 경계에서는요, 크게 세 가지 형태, 지금 보시는 삼각형법 같은 거, 삼각형으로 분할을 해서 만드는지, 또는 배횡거법, 트래버스 측량을 이용해서 배횡거를 계산해서 배면적을 계산하는 방법을 적용한다는 거죠. 또는 좌표를 이용하는 방법. 그래서 어떤 토지의 면적이 이렇게 딱딱딱 직선의 형태들로 딱딱딱딱 이렇게 구획이 되어 있을 때 이런 경우는 이런 세 가지 방법을 적용한다. 자, 곡선의 방법으로 재어 있을 때는요, 곡선은 많이 쓰이는 방법이 이제 직어에 의한 방법, 직어법을 이용하는 방법이 있고요. 또 구적기를 이용하는 방법이 있고, 아까 투사지라고 했던 법 있죠? 투사지를 이용하는 방법, 또는 모는 종이를 또 방안지라고 그러잖아요. 방안법이라고도 합니다. 이렇게 해서 크게 직선에 대한 경계와 곡선에 대한 경계들은 이렇게 면적을 산출한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중에서 먼저 직접 산출하는 방법 중에서 삼각형에 의한 면적 계산하는 방법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삼각형의 면적을 구하는 방법, 뭐 예를 들어서 밑변은 스몰 a라고 그러고요. 높이는 뭐 스몰 h라고 합시다. 그리고 끼어있는 교각이 있고요. 또 이렇게 세 개의 변이 있어요. 변의 길이, 밑변의 길이, 경사변, 우측 경사변, 좌측 경사변, 좌변, 우변. 이 변의 길이가 세 개가 있다. 자, 제일 첫 번째는요, 요 케이스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이 여러 가지 삼각형을 구성하는 이 변수 중에서 밑변과 높이만 알고 있을 때 이 면적을 구하는 공식, 그죠? 너무 쉽죠? 밑변 곱하기 높이 나누기 2분의 1에서 계산하는데요. 요 방법을 보통 우리가 삼사법이라고 해요. 삼사법.
정보함사법이라고 하고, 너무나 잘 알고 있으니까 시험 문제는 거의 안 나오겠죠. 그죠? 자, 그 다음에 요런 경우 밑변과 뭐 예를 들어 우측변 좌측변이든 두 변의 길이를 알고 있고요. 그 사이에 끼어 있는 각만 알고 있을 때, 예를 들어 구하는 방법도 잘 알고 계시죠. 자, 두 변의 길이 곱하기 사인 C, 사인 그 두 변에 끼어 있는 교각의 크기 나누기 2분의 1 여기서 계산하죠. 지금 구할 때는 이제 교각과 두 개의 변을 이용을 하잖아요. 그래서 두 개의 변을 이용해서 계산한다고 해서 이것도 이변법이라고 보통 이야기를 합니다. 워낙에 잘 알고 있을 거고요, 여러분들. 고등학교 학력만 위수해도 충분히 알고 있는 공식이기 때문에 이것도 잘 시험에 안 나오고요. 자, 세 번째는요. 세 번째 케이스는 이렇게 삼각형에 각도 없고 높이도 없어요. 그냥 변의 길이만 3개가 딱 주어져 있어. 먼저 이야기하자면 변의 3개의 변에 의해서 계산한다고 해서 뭐라고 부르겠어요? 삼변법이라고 하겠죠. 삼변법. 법이라고 한다. 삼각형은 이렇게 3가지 방법에 의해서 계산하게 되겠고요. 지난 뭐 수업 시간에도 이야기를 한번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세 변의 길이의 총합을 2등분해라. 2등분해서 그걸 S로 취한다라는 거예요. S. 그래서 이게 헤론의 공식이라고 한다. 라고 얘기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면적은 어떻게 계산하냐? 세 변의 길이의 이제 2등분한 결과값을 스몰 s라 보고요. 스몰 s 곱하기 스몰 s에서 a를 빼주고 스몰 s에서 b를 빼주고 스몰 s에서 c를 빼줘서 그 값이 면적이 2배가 된다는 거예요. 이들의 곱들은. 그래서 여기를 루트로 씌우면 세 변의 길이를 알고 있을 때 삼각형의 면적을 구하는 공식이 된다. 그래서 이 삼변법 공식입니다. 요거는 좀 알고 계셔야 될 것 같아요. 좀 이렇게 번외의 얘기를 잠깐 한번 하면 요것도 좀 하나 추가적으로 알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나라는 면적을 쓸 때 보면 미터의 제곱 또는 킬로미터의 제곱 이런 단위들을 토지의 면적으로서 많이 쓰이죠. 근데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이렇게 이런 말을 쓰죠. 뭐 또 다른 말로는 이런 이제 너무나 넓은 면적을 표현할 때는요. 헥타아르라는 말을 쓰잖아요. 그죠? 헥타아르라는 면적을 씁니다. 그죠? 1헥타아르는 몇 아르까요? 그럴 때 헥타가 10의 제곱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100아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이제 요거는 아르라고 하고 1아르는 100의 100제곱미터를 의미합니다. 100제곱미터. 따라서 1헥타르는 몇이 됩니까? 100아르가 1헥타르니까요. 100아르는 또 100m의 제곱이 되죠. 결국은 뭐가 해야 돼요? 1의 헥타르는 10의 4승 제곱미터가 된다라는 거. 이렇게 단위 환산이 되는 관계들 요것도 좀 알고 계셨으면 좋겠고요. 또 우리가 이제 지도 배웠으니까 축척이라는 개념을 봤을 때 축척이라는 걸 보면 축척이라는 거는 우리가 스몰 라지 n분의 1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잖아요. 요거는 지도상에서의 거리하고 실제 거리의 관계죠. 즉 실제로 내가 길이가 뭐 100m다. 100m인데 지도상에 1mm로 표현이 되어 있다 그러면 이것에 의한 축척은 얼마가 돼요? 스케일은 100mm니까 얼마가 됩니까? 몇 mm입니까? 그렇죠? 이렇게 되죠. 10만 분의 1의 축척의 비율이 되죠. 100m가 몇 cm요? 1000cm고 또 10mm가 1cm니까요. 또 공이 하나 들어가서 10만 분의 1이 되는 거.
여기까지는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근데 면적으로 따지면 어떻게 갈까요? 지도상의 면적은 면적과 실제 면적의 비율은요. 면적의 비율을 축척의 n분의 1로서 표현을 하면 어떻게 될까요? 지도상의 거리가 뭐 축척으로 나타날 때 n분의 1, 그죠? 또 얼마나 면적이라는 거리 대 거리의 개념이잖아요. 그죠? 따라서 면적상으로서 축척을 이용한다 비율을 계산한다 그러면요. 축척의 n분의 1의 제곱의 비율만큼 되겠죠. 그죠? 만약에 지도상이라는 게 3차원으로 되어 있다 그러면은요. 최적은 n분의 1의 3승이 되겠죠. 그죠? 이런 비율을 갖는다는 거 기본적으로 좀 알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 이제 다각형에 의해서 면적을 계산하는 방법인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직업법이 가장 많이 사용이 된다. 직업법이 뭐냐? 하천이나 이렇게 도로의 경계 같이 경계가 불규칙한 경우 토지의 면적을 구하고자 한다. 경계가 똑바로 돼 있거나 이렇게 반듯하게 직선의 형태들로 이루어져 있으면 어떻게든 분할을 해서 우리가 기하학적으로 도형을 만들어내서 잘라가지고 각각의 면적들을 산출을 해서 합산을 하면 될 텐데 불규칙한 지형대로 되어 있다. 하천이 이렇게 흐르고 있다. 하천이 흐르고 있으면 하천의 여기 하천 면적은 얼마나 될까? 이 면적을 계산하는 방법 쉽지 않겠죠. 그래서 토지 구하고자 할 때 보통 이렇게 한 측선으로 아까 기준선 얘기했죠. 트래버스 측량할 때 한 측선으로부터 이 직거를 측정을 해서 면적을 계산하는 방법을 적용하는데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브린트물 1페이지 중간부터 보시면 사다리꼴 법칙, 그 다음에 심프슨 제2 1법칙, 그 다음에 심프슨 제2 법칙 이렇게 세 개가 나오는데요. 하나씩 한번 훑어보도록 할게요. 직업법에 의한 세 가지 종류 아주 시험 문제 잘 나오는 면체적 측량에서 잘 나오는 파트니까 공식적으로도 알고 계시면 좋겠고요. 첫 번째 뭐냐? 자, 내가 이렇게 생긴 땅이 있는 거예요. 이렇게 생긴 땅이 있어. 이게 점선으로 되는 게 땅의 경계란 말이에요. 경계가 있고 요거의 면적을 측정을 해야 돼. 면적을 측정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느냐? 제일 처음에 이 가급적이면 이거를 D라는 부를 직거 간격이라고 얘기해요. 직거의 간격. 그래서 직거 간격이라는데 이 직거 간격을 가급적이면 동일하게 유지해 주란 얘기예요. 동일하게 유지해 줘. 그 전에 만약에 동일하게 유지하지 않았다면 자, 요렇게 요 부분만 한번 따볼게요. 여기 요 부분만 이렇게 따서 그려보면 실질적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 면적이 근데 기준선으로부터 내가 각각의 토지의 경계점까지의 가장 짧은 선을 그린다 그랬죠. 그 직거를 측정을 해요. 거리를 측정한다는 얘기죠. 그랬을 때 여기 y0고 두 번째 여기 쟀을 때가 y1이라고 합시다. 요럴 때 사다리꼴 법칙은 이렇게 사다리를 만드는 거예요. 이 형태들을 사다리 만들면 이 부분의 경계값까지 여기 면적들은 계산이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정확도가 좀 떨어지겠죠. 정확도는 떨어지지만 그래도 간략하게 빠르게 계산할 수 있는 방법이다 해서 적용을 합니다. 자, 요때 거리 간격이 직거 간격이 이렇게 돼 있다고 합시다. D1이라고. 그러면 사다리꼴 구하는 방식 아시죠? 밑변 더하기 윗변 곱하기 높이 여기선 D1이죠. 그 다음에 나누기 2가 되잖아요. 그죠? 즉 여기에 지금 왼쪽에 보이는 이 도형대로 풀게 되면 이렇게 공식이 되는데 다음 것도 마찬가지고요. 다음 것도 y1 더하기 y2 그죠? 곱하기 d2 나누기 2 되겠죠? 이런 식으로 사다리꼴을 계속 계산할 텐데 요때 이 직거의 간격을 서로 D로서 동일하게 한다 그러면 어떻게 계산은 될 거냐? 요것도 D고 요것도 D고 요것도 D다 그러면 그랬을 때 계산해 보자는 거죠. 자, 한번 풀어 볼까요?
간단하니까. 즉 A라는 것을 풀어보면 첫 번째는 y0 더하기 y1 나누기 2 곱하기 높이 d가 될 거고, 그죠? 두 번째는요 2분의 두 번째 직어인 y1 더하기 세 번째 직어인 y3 2 곱하기 또 직어 간격 d가 될 거고요. 또 세 번째 요 지역에 대한 사다리꼴의 면적은 여기는 좀 이렇게 남겠네요. 이만큼이 남겠네. 여유가 생기게끔 좀 오버해서 면적이 계산이 되겠죠. 사다리꼴로 하니까 y2 더하기 y3 나누기 2 곱하기 d, 이런 식으로 해서 끝에 마지막 직어까지 계산하게 되면 뭐 n분의 1까지 계산을 했다 그러면 yn-1 더하기 yn 나누기 2 곱하기 d가 되겠죠. 그죠? 요거를 다시 공통으로 되는 직어 간격으로 뽑으면 2분의 y0 더하기 2분의 y1 2분의 y1 나오니까 제일 처음에 어떻게 되냐면 y0만 2분의 1, 그 다음에 마지막에 yn-1이 있으니까 2분의 yn-1, 그 앞에서 또 2분의 yn-1이 있으니까 두 개가 있잖아요. 그래서 또 yn-을 그대로 남고 2분의 yn만 또 남으니까요. 2분의 yn만 남겠죠. 그 다음에 나머지는 두 개씩 있으니까요. y1, y2 이런 식으로 연산이 되겠죠. 그 다음에 yn-1까지 이렇게 좀 정리가 되겠죠. 그죠? 요것을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다는 거예요. 여기 이제 2분의 y0, yn이니까 2분의 첫 번째 직어값, 마지막 직어값의 합세 2등분 더하기 나머지 직어 계산한 결과값을 다 더한 다음에 곱하기 직어 간격만 계산하면 사다리꼴에 의해서 계산할 수 있는 전체적인 면적 크기가 얼마가 나온다라는 게 하나의 식으로서 유도가 될 수 있겠죠. 이게 사다리꼴 법칙입니다. 자, 두 번째는 이제 심푸슨 제1법칙과 심푸슨 제2법칙이 나오는데요. 심푸슨 제1법칙, 사다리꼴 법칙과 뭐가 가장 차이가 크냐면, 아까 사다리꼴 법칙에서는 두 동일한 직어 간격별로 직어 값을 계산을 해서 직어보다 남아도는 땅은 그냥 계산 안 하는 걸로, 모자라는 거는 이제 더하는 걸로 뭐 이런 식으로 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면적의 정확도가 좀 떨어지지만 그 부분을 최대한 살리는 방법이 없을까라는 거지. 그래서 뭘 했냐면 이렇게 이제 동일한 직어를 유지한 상태에서 이렇게 도형을 그려내고 요 안에 것까지의 값을 계산을 해보자는 거야. 그랬더니 뭐가 돼? 안에 게 포물선의 형태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포물선의 성질을 도입하자는 거야. 포물선의 성질을 도입을 하고, 도입을 해서 빗금친 지금 부채꼴의 이 면적을 한번 계산해 보자는 거죠. 보통 포물선의 성질로 얘기하면 뭐냐면 이렇게 전체적으로 지금 박스로 쳐져 있는 이 대각의 길이에서 이 포물선이 이렇게 차지하고 있는 면적은요, 이 전체적인 사변형의 면적의 요게 해당되는 부분들이 3분의 2와 같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포물선 성질로부터 보시면 알 수 있겠지만 빗금친 부채꼴 면적은 이 전체적인 사변형의 면적의 3분의 2와 같다라는 거죠. 같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첫 번째 요렇게 되어 있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크기에 이렇게 되어 있는 요 내용들을 한번 계산해 보면, 면적을 계산하면 요거를 small a1, large a1이라고 했을 때 a1은 이렇게 연산할 수 있습니다. 2분의 y0 더하기 y2. 그러니까 여기에 사다리꼴에
이만큼 사다리꼴이죠. 이만큼. 네, 사다리꼴의 면적을 먼저 계산하자. 그럴 때 지거의 간격은요. 심포슨 제1법칙과 제2법칙을 적용할 수 있던 거는 이 지거 간격을 동일하게 유지한다는 전제 조건이 있는 거고요. 이 지거의 간격은 뭐가 돼요? D하고 D가 나와주니까 2D가 되죠. 그래서 곱하기 2D가 되고요. 여기에다 뭐 살려보자는 거야? 위에 요거를 포물선으로 간주해서 요걸 살려서 집어넣어 보자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위쪽에 있는 여기에 빗변 사격형 부채꼴의 사변형의 면적에서 부채꼴의 면적을 빼보자는 거죠. 그래서 y1 마이너스 2분의 y0 더하기 y2 곱하기 2d의 3분의 2 정도가 되면 부채꼴의 면적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가 요만큼의 전체적인 A1의 다각형의 불규칙한 경계를 갖는 다각형의 면적이 계산이 되고요. 마찬가지로 A2도 그런 식으로 연산을 해보고 A3도 연산을 해봐서 더해보면 이제 일단은 요걸 A1을 다시 정리를 하면 3분의 D 곱하기 Y0 플러스 4 Y1 Y2가 되고요. 두 번째 여기 A2에 해당되는 놈도 이렇게 잘라보면 사변형을 먼저 만들어서 사다리꼴을 먼저 만들고요. 여기서부터 이만큼의 사변형을 만들고 사변형에서 요 안에 부채꼴의 계산을 해보면 A2는 굳이 적진 않아도 돼요. 여러분들 원리만 잠깐 보여드리려고 하는 거니까 2D 여기도 지거 간격이 2D니까요. 그래서 또 빼주면 y3 마이너스 2분의 y2 더하기 y4 곱하기 지거 간격에 계산하면 전체적인 면적의 사변형의 3분의 2에 해당된다. 그래서 요거를 정리하면 3분의 D 곱하기 y2 플러스 4y3 그다음 y4 이런 식으로 연산이 돼요. 그래서 A3 계산하고 또 계속 더하면 다 합치면 뭐 예를 들어 지금의 A1 삼각형의 면적 A1의 면적 A2의 면적 여기서 다 더해서 계산을 해서 정리를 하면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뭐라 만들어지냐 3분의 1 곱하기 지거 간격하고 첫 번째 지거값과 마지막의 지거값 더하기 이렇게 4배가 되는 놈들 있잖아요. 4개가 되는 놈 여기도 4배가 되고 이게 좀 지거에 홀수가 들어가고 있죠. 그죠? 자 4배의 지거에 홀수가 되는 놈 홀수가 되는 지거값에 4배를 해주고 나머지 첫 번째와 마지막 지거를 뺀 지거가 짝수 번째의 지거값에는 2배를 해줘서 다 더해주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간단하죠? 그래서 요거는 좀 외워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나중에 예제에 나오겠지만 지금은 첫 번째 지거가 y sub 0 y0으로 돼 있죠. 마지막 지거가 뭐 y6으로 돼 있고요. 근데 여기는 이제 홀수로 돼 있으니까 지금 같은 경우는 0으로 시작됐을 때 홀수에 해당되는 거가 y1, y3, y5가 여기 y 홀수 값에 지거에 해당되는 홀수 지거 값이 되겠는데요. 만약에 첫 번째 지거가 다시 지울게요. 이게 y1, y2, y3, y4, y5, y6, y7이 되어 있다. 요럴 경우에는요, 이게 홀수에 해당되는 놈이라서 얘 잡고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첫 번째 지가 y1이니까 여기는 y1, 그 다음에 여기는 y7이 될 거고요. 4배를 해줘야 될 홀수는 처음에 0이면 여기서부터 0 다음 거. 그러니까 0으로 일단 기본으로 간주하고 가야 된다는 얘기죠. 즉
y6 값의 4배에 2 곱하기 나머지 짝수에 해당되는 놈 y3, y5에 해당되는 값을 적어줘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요거 되게 많이 헷갈리니까요. 요 부분 조심하셔야 됩니다. 공식은 이렇게 외우더라도 이렇게 외우는 거는 홀수에 해당되는 직업값은 4배 해주고 짝수에 해당되는 직업값은 2배를 해준다는 건 제일 처음에 직업값이 y0이었을 때라는 얘기고요. y0이었을 때 이게 y1으로 시작된다 그러면은 또 다른 문제라는 거예요. 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정리해보면 3분의 1로 되어 있다 보니까 3분의 1 곱하기 직어 간격이잖아요. 그래서 3분의 1에 있다고 그래서 3분의 1 법칙이라고도 보통 부르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삼각형의, 그러니까, 다각형의 면적 계산하는 방법 중에 직어 방법은요, 지금 보신 것처럼 8분의 3 법칙이에요. 유도하려면 또 좀 더 복잡해지는데요. 아까 이렇게 짝에서 포물선의 형태들로 3분의 2만큼 3분의 2에 해당되는 만큼 사변형의 이 포물선에 해당되는 것이 3분의 2 사변형 면적의 3분의 2에 해당되는 부분이 부채꼴로 둘러싸여 있는 즉 포물선의 형태로 둘러싼 부채꼴의 면적이다 라고 해서 최소한 사다리꼴보다는 더 정확하게 뽑으려고 했던 방법을 적용했다고 하면 그거보다 더 정확하게 계산을 해보자 해서 연산한 게 8분의 3 법칙입니다. 8분의 3. 아까 마찬가지로 직어간격 3분의 1로 한다고 해서 3분의 1 법칙보다 8분의 3으로 이렇게 연산해서 정리를 하다 보니까요. 풀어서 정리를 하다 보면 이렇게 만들어지는데 좀 더 세분화돼서 계산하는 방법들을 좀 많이 적용한 거다 보시면 되고요. 식도 좀 많이 복잡하고 그래서 요즘 잘 안 나와요. 잘 안 나오긴 하는데 그래도 어쩌다가 간혹 가다가 기사시험 같은데 출제가 되는 경우도 있으니까요. 요것도 공식은 암기를 꼭 해뒀으면 좋겠습니다. 뭐냐 똑같아요. 8분의 3D 직어 간격 곱하기 첫 번째 직어값과 마지막 직어를 더해주고 직어가 3의 배수에 해당되는 놈 얘는 2배 해주고 그죠? 나머지 수에다가 3배를 해서 계산해라. 이렇게 정리를 해보니까 이렇게 나오더라라는 얘기인데 똑같습니다. 만약에 y1, y2, y3 즉 처음에 문제에 보인 것처럼 y0, y1, 0, 1, 2, 3, 4, 5 순서로 되어 있지 않는다 경우면 3의 배수에 해당되는 게 원래대로라면 y3 그죠? y6는 안 들어가게 되겠죠. y6는 여기에서 지금 3의 배수에 해당되지만 제일 마지막 직어값이니까 얘에 해당이 되잖아요. 그죠? 근데 만약에 y1, y2, y3, y4 이렇게 되어 있다 그러면 여기에 해당되는 놈은 지금 y4에 해당되는 놈을 넣어야 된다는 얘기고요. 나머지 수는 첫 번째 직어와 마지막 직어를 뺀 y2, y3, y5, y6를 여기다 넣어줘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예제를 풀어보면서 한번 접근해 보면은 더 이해가 쉬울 것 같습니다. 예제는 이런 헷갈릴 수 있는 문제가 있어서 좀 더 순서를 한번 바꿔봤어요. 자, 예제 한번 1번 봅시다. 프린트물 2페이지고요. 자, 아래 그림에서 직어 간격에서 직어의 간격을 D를 2m로 같다는 얘기에 등간격으로 잡았다. 그래서 각 직어를 측정했더니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11.2m, 11.5 등등등 해서 마지막엔 12.2m가 나왔다. 자, 이 결과를 사다리꼴법, 사다리꼴 법칙을 이용하거나 심포슨 제1법칙과 심포슨 제2법칙으로 면적을 계산해 보세요 라는 게 문제입니다. 한번 볼게요. 자, 사다리꼴 법칙으로 먼저 풀어보자. 그러면 면적 A는 사다리꼴 구하는 공식, 그죠? 면적 A는 직어 간격 곱하기 뭐였어요? 2분의 첫 번째 직어하고 마지막 직어였죠. 지금 문제에서 보면 첫 번째 직어 값은 y1이 될 거고요. 마지막 직어 값은 y7으로 되어 있네요. 아까 보기에서 준 거랑 y0부터 시작하는 직어값과는 좀 다르게 y1부터 시작하고 있다는 걸 먼저 상기한 상태에서 푸는 겁니다. 사다리꼴은 y1으로 시작하든 y0로 시작하든 뭐 순서는 상관없었잖아요. 그죠? 첫 번째와 마지막 직어값을 다 더한 거에 2등분에 나머지 직어값을 더했으면 되죠. 그죠?
y3, y4, y5, y6 이렇게 계산하면 된다는 얘기예요. 계산해 볼까요? 지거 간격은 2m를 준다고 그랬었고요. 2 곱하기 2분의 y1은 11.2 다음에 y7은 12.2m죠. 2 다음에 y2는 11.5 다음에 12.0 12.5 0 13.0 요걸 연산하면 되죠. 계산해 보면 145.4m의 제곱이 됩니다. 그죠? 자, 여기까지는 쉬운데 이제 심풋은 제1법칙이에요. 또는 3분의 1 법칙이란다 그랬죠? 3분의 1 법칙이라고 부른다. 얘는 어떻게 계산한다고 그랬어요? 심풋은 제1법칙의 면적은 지거 간격을 3분의 1로 나눈다 그랬죠? 3분의 1로 나누고 어떻게 해요? 첫 번째 지거값과 마지막 지거는 합친다. 첫 번째 지거값은 여기서는 y1 그 다음에 마지막 지거값은 y7이니까 더해주면 되고 다음에 아까 심풋은 이제 포물선 이제 성질을 도입을 해서 부채꼴의 면적이 사변형 면적의 3분의 2에 해당된다라고 연산했을 때 가운데에 해당되는 지거값들이 많이 써있잖아요. 그죠? 뭐 예를 들어서 첫 번째 잠깐만요. 요렇게 계산할 때 이 A1의 면적을 계산하기 위해서 요 A1의 면적을 계산하기 위해서 그래서 쌓여있는 게 보면 여기도 계산하고 여기도 계산하고 여기도 계산하다 보니까요. 전체도 계산하다 보니까 얘가 좀 많이 쓰였잖아요. 그러니까 중간에 껴있는 지거값이 많이 쓰이니까 그 부분들을 이용을 하자는 거죠. 4배만큼 더 이제 많이 쓰였으니까 그 4배만큼을 쓰자는 거고 이거 안 지워지네. 자, 여기에서는 지금 그 지거에 해당되는 놈이 순서가 뒤바뀌었잖아요. 그죠? 그래서 4배를 해줘야 되는 부분들이 홀수에 해당되는 놈인데 아이고 4배에 해당되는 놈이 홀수에 해당되는 놈인데 어떤 값을 넣어주면 돼요? 여기서는요. 첫 번째 예를 들어서 y1부터 해서 y2, y3, y4, y5, y7까지 이용됐잖아요. 첫 번째가 지거, 세 번째 지거. 이게 첫 번째 어떻게 그랬어요? y0이었다고 그랬잖아요. 이걸 간주해야 된다. 이건 y1이고, y2고, y3고, y4고, y5, y6 이렇게 되겠죠. 요거 첫 번째 여기 계산할 때 많이 쓰는 게 y1. 지금 여기서는 y2가 4배에 해당되는 거고요. 그죠? 따라서 4 곱하기 여기서는 y2가 들어가게 되겠고 다음은요. 여기서도 똑같이 쓸 때 얘가 좀 많이 쓰이겠죠. 그죠? 즉 홀수에 해당되는 놈. 지금 여기에서는 짝수에 해당되는 놈이 되겠죠. 그죠? 그래서 y4가 되고요. 여기서는 또 y6가 된다. 즉 4배의 지거에 홀수에 해당되는 값 이렇게만 공식이 외워지면 절대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시작한 지거가 y0인지 y1인지 그걸 보고서 가장 많이 쓰이는 지거값에 는 4배를 해주고 나머지 이제 여유 있는 지거값은 2배만 해주면 되는 거죠. y3 그 다음에 y5 이런 식으로 연산을 하면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따라서 3분의 2 곱하기 11.2 더하기 12.2 더하기 4배에 y2는 11.5 또
또 12.5, 그 다음에 y6가 13.0이 되겠고요. 2배 12.0 더하기 12.0 그래서 계산기로 연산해 보면 146.3 제곱미터가 나옵니다. 자, 심포슨 제2 법칙은요, 8분의 3 법칙이라고 한다고 그랬고요. 이거는 면적이 어떻게 돼? 지거 간격을 8분의 3으로 나누고요. 8분의 3 d 곱하기 똑같죠. 첫 번째 지거와 마지막 지거는 한 번씩 쓰이니까 이렇게 써주고, 다음에 3의 배수에 해당되는 놈은 2배, 그죠? 그 다음에 나머지 수는 3배를 해줘서 계산하면 된다. 3의 배수에 해당되는 놈, 지금 같은 경우에는 또 제로로 시작하는 걸 봐야 되겠죠. 간주해야죠. 1, 2, 3 3에 해당되는 놈은 여기서는 y4라는 거죠. 그 다음에 3의 배수니까 y6는 마지막에 지거값이니까 쓰였잖아요. 그러니까 더 이상 넣으면 안 되고, 그래서 2배를 해주는 거는 3의 y3의 배수에 해당되는 놈, 여기에서 해당되는 거는 y4다. 그 다음에 나머지는 3배의 나머지 값들 y2, y3, y5, y6 해서 연산해 주면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8분의 3 곱하기 2 하고 11.2 더하기 12.2 2배에 y4에 해당되는 놈 12.5 3배에 y2는 11.5 얘는 12.0 더하기 12.0 더하기 13.0 그래서 계산해보면 145.425 제곱미터가 나온다라고 연산이 됩니다. 이렇게 직업법에 의한 세 가지 방법, 사다리꼴, 심포슨 제2법칙, 심포슨 제2법칙. 그래서 문제 유형을 보면 이렇게 각 법칙을 이용해서 면적을 계산하는 방법이 나올 때도 있고요. 또는 이렇게 다 세 가지의 방법을 동원해서 어느 게 면적이 넓은가, 면적이 넓은 순서대로 보기 중에서 고르세요. 해서 1번 사다리꼴이 크다, 심포슨 제1법칙이 크다, 심포슨 제2법칙이 크다. 2번 사다리꼴이 크다, 2법칙이 크다, 1법칙이 크다. 3번 그 다음에 2법칙이 크다, 그 다음에 1법칙이 크다, 사다리꼴이 크다. 4번 2법칙이 크다, 사다리꼴이 크다, 1법칙이 크다. 이런 식으로 문제가 나와서 이렇게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지금 답은 3번이 되겠죠. 그죠? 심포슨 제1법칙이 아니네. 아니네. 미안해요. 이게 1, 2하고 2, 1 이렇게 할게. 심포슨 제1법칙이 제일 크게 나왔고 면적이요. 그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심포슨 제2법칙이 나왔고, 그 다음에 사다리꼴 법칙이 제일 작은 걸로 나왔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문제를 꺾어서 세 가지를 다 계산한 다음에 그것의 크기를 비교하는 방법으로도 시험 문제가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